아니, 사돈 어르신이 그게 무슨 차림이십니까? 상견례 장소인 고급 한정식당 입구에서 터져나온 준호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정비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옷깃에는 아직 기름 얼룩이 남아 있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차 정비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급히 달려오느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민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귓불이 살짝 붉어진 것을. 준호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견례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옷 한 벌 갈아입을 시간도 없으셨단 말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분이 급하게 차를 찾으셔서. 아버지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그 기름 묻은 손으로 일해오신 아버지가 지금 남의 집안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민지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좀 그러시네. 미안해. 속삭이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민망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한 건 나예요, 아빠. 민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선 일행은 예약된 룸으로 향했어요. 정비복 차림의 아버지와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준호네 가족. 그 대비가 민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앉으시죠. 준호 아버지가 자리를 권했지만 그 말투에는 배려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어요. 민지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묻은 기름 얼룩이 하얀 식탁보와 대조를 이루며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사돈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 어머니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정비소요. 자동차 정비소?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어조였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참 고생이 많겠어요. 준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민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고 계셔. 준호의 여동생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장인어른이 정비공이시면 나중에 차 고장 나면 공짜로 고쳐주실 수 있겠네? 그건 좋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물잔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민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부모 상담 날이면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에 오셨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친구들 어머니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오셨을 때 아버지는 낡은 가방에 민지가 좋아하는 빵을 가득 담아 오셨죠. 그때도 민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비싼데? 준호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어요. 최선이라. 정비소 하시는 분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준호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이를 악물었어요.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님, 민지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준호가 끼어들었지만 그 말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니.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지.
준호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식사가 나왔지만 민지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지만 평소보다 수저를 드는 횟수가 적었어요.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사돈 어르신, 혹시 저축 같은 건 좀 해두셨어요? 요즘 노후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준호 어머니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딸아이 뒷바라지하느라 크게 모아둔 건 없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준호네 가족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나중에 준호한테 부담이 되겠네. 준호 여동생이 또 한 번 쐐기를 박았어요.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취직할 때도 전부 아버지 덕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비공이신 게 뭐가 부끄러운 건가요? 정직하게 일하시는 건데. 민지야. 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지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지는 알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직설적이셔서. 직설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거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해 좀 해줘.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무슨 입장이야? 민지야, 진정해. 우리 결혼할 거잖아. 이런 거로 싸우면 어떡해. 준호의 말에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아마 정비소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준호 바래다 주고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 숙이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정말 이 결혼이 옳은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 묻은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어요. 그 손으로 민지의 도시락을 싸주시던 날들. 그 손으로 민지의 등록금을 마련하시던 날들. 그 손으로 민지가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시던 따뜻한 기억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민지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방에서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도 잠들지 못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알지 못했죠. 아버지의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서류와 주식계좌 내역이 고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비복에 묻은 기름 얼룩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사돈집이 곧 치르게 될 대가를. 상견례는 그렇게 차갑게 끝이 났고 민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준호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화나셨대. 장인어른 옷차림 때문에 친척들한테 창피당했다고.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은 정장 입고 오시게 해줘. 부탁이야. 민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아버지한테 뭘 더 바라는 거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민지 씨? 저 준호 어머니예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민지는 움찔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지 씨 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민지 씨 아버님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준호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장인어른이 정비공이라니. 민지의 손에 든 포크가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건가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친척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민지 씨가 좀 아버님을 설득해봐요. 결혼식 때는 제대로 된 옷 입고 제대로 된 직함으로 소개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직함이요? 에이, 알잖아요. 요즘 다들 약간 부풀려서 소개하잖아요. 정비소 사장님이면 자동차 관련 사업이라고 하던가.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이고, 이 친구 참. 결혼하려면 좀 융통성도 있어야지. 전화가 끊어진 후 민지는 식탁에 엎드렸어요. 주변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날 저녁 민지는 약속된 모임에 나갔습니다. 준호와 그의 여동생, 그리고 준호 부모님까지 함께하는 양가 친목 저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번에는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준호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사돈 어르신, 혹시 민지 결혼 자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준호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만큼은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준호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정비소 하시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준호 아버지가 아내를 말렸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뭐가 그래요? 우리 준호 결혼시키려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 여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아깝다. 여자가 예쁘긴 한데 집안이 이러면. 민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물만 마시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민지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시는 거라면 이 자리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앉아. 부모님들이 대화하시는데. 대화요? 이게 대화예요? 민지야, 좀 이해해줘. 결혼하려면 현실적인 얘기도 해야지. 준호의 말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 너마저. 우리 준호 말이 맞아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호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지 씨 아버님이 결혼식 때 저희 친척분들 앞에 서시면 우리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말에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민지야, 괜찮다. 집에 가자. 아빠, 이 사람들하고 더 얘기할 필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민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안 되겠어. 저런 집안이랑 우리 준호를 결혼시킬 순 없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우리 준호한테 더 좋은 사람 많아요.
민지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민지야. 차 안에서 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내가 왜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아니에요. 아빠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지는 방에 들어가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입학식 날, 졸업식 날, 첫 월급 받은 날.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민지의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진 속 아버지의 옷은 언제나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깨끗하게 다린 셔츠, 명품 가방 대신 민지가 좋아하는 간식이 든 봉투. 아빠는 이렇게 나를 키워주셨는데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민지야, 오늘은 미안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아버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준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밤늦게 민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묵묵히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어떤 서류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아빠,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아빠한테는 제일 중요해. 근데 그 사람들이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버지의 질문에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랑과 결혼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은 준호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시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서류와 함께 한 장의 명함이 있었어요. 강태수 회장.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네 회사의 대출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제 그만 참아야겠구나. 아버지의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준호네 가족이 치르게 될 대가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준호와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민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준호는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지는 회사 동료 선미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선미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야,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준호 씨 SNS 봤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준호의 SNS를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선미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준호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그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형님,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키읔키읔. 결혼 준비 힘들다며? 힘내. 그리고 준호의 답글. 이응이응 집안 문제로 머리 아파 죽겠음. 진짜 결혼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 문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민지야, 혹시 너희 무슨 일 있어? 선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민지야, 솔직히 말해. 준호 씨 부모님이 좀 까다롭다는 소문 들었어. 집안 배경 엄청 따진다던데. 민지는 억지로 웃었어요. 다들 그렇지 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준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나온 준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준호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또 부모님 얘기야?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지야,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부모님은 매일 잔소리 하시고. 무슨 잔소리? 뭐긴 뭐야? 내 아버지 얘기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엄마가 친척들한테 욕 엄청 먹었대. 며느리 아버지가 정비공이라고.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근데 민지야, 너도 좀 이해해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민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집안은 대단하지. 근데 준호야, 그럼 왜 나한테 청혼한 거야? 그땐 내가 좋았으니까.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준호의 말은 그의 부모님과 똑같았습니다. 내 아버님이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면 되는데 결혼식 때만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럴듯하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빠한테 거짓말하라는 거야? 정비공인 게 부끄러우니까 다른 직업이라고 속이라는 거야? 민지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나는 극단적인 게 아니야. 준호, 너야말로 우리 아빠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사람 취급 안 한 적 없어.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민지야, 진정해. 우리 이러지 말자.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야, 나 집에 갈게. 민지야, 우리 좀 더 얘기하자. 이렇게 가면 안 돼.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의 눈에는 계속 눈물이 고였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에서도, 집 앞 골목길에서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민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아버지가 눈치챌까봐 서둘러 방으로 향했어요. 민지야. 아버지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네. 괜찮아?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민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한 상자였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신 필통,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신 첫 휴대폰,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건네주신 편지, 우리 딸 대학 가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마이너스 아빠가. 짧은 편지였지만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어린 시절 사진첩도 펼쳤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아버지는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멋진 운동복은 없었지만 민지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주셨죠. 중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아빠 손은 항상 따뜻했는데 민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민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민지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민지는 어땠나요? 준호네 가족 앞에서 아버지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때로는 아버지의 옷차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었죠. 내가 정말 나쁜 딸이구나. 민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 어머니였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민지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결혼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준호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집안 배경도 좋고 준호 도와줄 수 있는. 어머니. 민지가 준호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먼저 파혼하겠습니다. 뭐,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준호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동안 준호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어. 너에게도 나에게도.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해.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홀가분해졌어요. 민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빠, 응? 준호랑 헤어졌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네. 제가 파혼했어요. 민지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아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민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은 아빠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빠를 제대로 지켜드리지도 못했어요. 민지야,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셔서.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셔츠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기름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아버지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은 어린 시절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네 회사의 대출 현황, 부동산 담보 내역, 그리고 주요 거래처 명단. 아버지의 손가락이 한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출 만기 2개월 후 아버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 전무님. 저 강태수입니다. 예, 그건 말인데요. 대출 연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사와의 납품 계약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 딸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아버지의 중얼거림은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네 가족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정비공이 곧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사람이라는 것을. 민지 역시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민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준호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파혼을 통보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토요일 아침 민지는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가 현관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누구세요? 회장님, 저 김영우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품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김전무. 어쩐 일이야? 급히 여쭤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지는 얼떨결에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김영호라는 사람은 민지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따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인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민지야, 잠깐 방에 들어가 있겠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김영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오히려 따님께서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김영호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B&J 건설 아시죠? 준호네 아버지 회사?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네, 그 회사 말입니다. 요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빌려준 50억 원의 대출 만기가 다음 달인데 연장 신청을 했더군요.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빌려준 50억? 회장님의 지시대로 대출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리고 시사와의 납품 계약도 취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대화를 듣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무슨 대출을. 김영호가 민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님께서 모르셨군요. 회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나 봅니다. 김전무 그만. 아버지가 말렸지만 김영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민지예요. 민지 씨, 혹시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비소 운영하시잖아요. 김영호가 웃었어요.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웃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비소도 운영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회장님의 취미 같은 겁니다. 취미? 민지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민지 씨 아버님은 강태수 회장님이십니다. TK그룹의 대표이시죠. TK그룹? 민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부동산 개발과 투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TK캐피탈도 그중 하나고요.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정비소는 20년 전 회장님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사모님을 잃으신 후 일의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전무, 이제 그만하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따님께서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호는 민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TK캐피탈 전무이사 김영호.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민지야. 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숨겨왔어. 내가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만날까봐. 아빠, 너는 있는 그대로의 너로 사랑받길 바랐어. 아빠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정비복을 입고 일하셨던 이유, 검소하게 살아오셨던 이유,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영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B&J 건설이 최근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가
우리 회사지.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요. 민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네 회사는 지금 아버지의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준호네 아버지, 알고 있나요? 아버지가, 모릅니다. 모든 투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진행됐으니까요. 김영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강태수 회장님을 정비공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민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준호네 가족이 얼마나 오만한지,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 것인지. 아빠, 그럼 아버지는? 민지야,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게 제일 싫었어. 그 사람들이 너를, 우리를 무시할 때 참기가 정말 힘들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을 찾길 바랐어. 돈 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 근데 그 사람들은 선을 넘었어. 내 딸을 무시하고 모욕했지.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됐어. 김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다음 주에 B&J 건설에 투자금 회수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들이 진행 중인 청담동 프로젝트, 그쪽 땅 주인이 회장님이시라는 것도 그때 알리시겠습니까? 그것도 때가 되면. 민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평생 묵묵히 자신을 키워주시던 그 따뜻한 아버지.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눈빛은 냉정한 사업가의 그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영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지 씨,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따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요. 네. 김영우가 나간 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TK그룹 회장님이세요? 응. 그럼 왜 정비소에서 일하세요? 그게 재미있어서. 그리고 내가 아빠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어. 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는 아빠의 돈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해줬잖아. 그게 아빠한테는 제일 소중해.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오후 민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니.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 정비복을 입고 기름 묻은 손으로 일하시던 아버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준호네 가족은?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곧 알게 되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민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준호였습니다. 민지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부모님들도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아. 민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준호야.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로 나가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지. 아버지는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그들은 내 딸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복수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네 집에서는 급한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여보, B&J 건설 대출이 연장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준호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TK 캐피탈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준호 아버지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사 계약도 취소됐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빠, 혹시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준호 여동생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럴 리가. 아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그 정비공이 사실은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일 후 민지는 회사에서 복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지 씨, 복직하세요. B&J 건설과의 거래도 끊겼고 더 이상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부장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민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내일 정비소에 같이 갈래? 정비소요? 응,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다음 날 토요일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정비소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정비소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빠,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잠깐만.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민지는 숨이 멎었어요. 준호네 가족이었습니다. 준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준호까지.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강 회장님, 준호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비복을 입은 채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준호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오만하던 준호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희가 회장님과 따님을 무시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시?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SNS에 비방 글을 올렸죠.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공경에 빠뜨렸죠.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앞에 준호는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민지야. 진짜 사랑이었다면 아버지의 직업이 뭐든 상관없었을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너희 가족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돈과 지위로만 봤지. 준호 여동생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지 언니,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오빠가 아깝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정비복을 입고 상견례에 갔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죠? 준호네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돈이 무슨 차림이냐고 하셨죠. 옷 한 벌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냐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비공이면 나중에 차 고장 나면 공짜로 고쳐달라고 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축은 해뒀냐고 준호한테 부담이 되겠다고 했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준호 아버지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회사 50억 대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청담동 프로젝트도 회장님이 땅 주인이신 줄 몰랐습니다. 계약 해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제발,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딸은 여러분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SNS에서 사기꾼으로 몰렸고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비소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저 낡은 작업대. 준호네 가족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곳입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아내는 제가 정비공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줬죠.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아내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이곳을 지켰습니다. 추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 딸이 진짜 사랑을 배우길 바랐어요. 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랑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딸이 상처받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상처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준호 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나를 용서해줘. 제발. 민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지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정비공이든 회장이든 상관없이.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의 정비복을 보고 무시했잖아.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무릎 꿇고 있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전무 나야. B&J 건설건 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발표 준비해. TK그룹 회장 강태수가 정비소를 운영하는 이유. 회장님? 제목은 이렇게 해. 재벌 회장의 20년 정비소 지킴. 그 이유는 아내와의 사랑. 민지는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빠. 민지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말할 거야. 진짜 가치가 뭔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와 신문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TK그룹 강태수 회장, 20년간 정비소 운영한 이유는 아내와의 추억. 정비복 입은 재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딸에게 진짜 사랑 가르치려 신분 숨긴 아버지. 기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도 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딸이 약혼했던 집안에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정비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죠.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저는 제 딸에게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니까요.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아버지 갖고 싶다. 돈 많아도 겸손하게 사는 거 진짜 대단. 약혼자 집안 진짜 속물이네. 준호네 가족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재벌 무시한 속물 가족. 사람을 돈으로만 본 집안. 며느리감을 재산으로 판단. B&J 건설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준호네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회사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민지 씨, 아버님 정말 멋지시다. 사인 좀 받아줄 수 있어? 민지 씨 아버지 같은 분 정말 존경스러워.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퇴근길 민지는 정비소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정비복을 입고 차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아빠, 아직도 여기서 일하세요? 응. 이게 좋아서.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지, 뭘.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도 지켜줘서.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도 엄마를 닮았고, 나도 언젠가 아빠처럼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 꼭 그런 사람 만날 거야.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기름 냄새가 났지만 그 어떤 향수보다 좋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SNS를 확인했어요. 준호 여동생이 올렸던 비방글에 달렸던 악플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응원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민지 씨 정말 멋있어요. 행복하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민지는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은 정비소에서 찍은 아버지의 뒷모습, 기름 묻은 정비복을 입고 차를 고치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짧은 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도 쏟아졌어요. 민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진짜 사랑을 향해 걸어가는 준호네 가족은 이제 민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남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민지는 그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평생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민지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SNS 비방 사건 이후 오히려 민지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녀,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 사람들은 민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정비소로 갔습니다. 요즘 민지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직접 차를 고치지는 못했지만 정비소 정리나 손님 응대 같은 간단한 일들을 민지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돼. 데이트 있다며? 아, 맞다. 5시에 약속이에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달 전 민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함께 일하게 된 건축가 지훈이었습니다. 첫 미팅에서 지훈은 민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TK그룹강 회장님 따님이세요? 기사에서 봤어요. 민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제 아버지도 목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정말로. 그래서 강 회장님 기사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민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준호와 달랐어요. 민지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고 민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곁에서 들어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은 민지를 있는 그대로 대했습니다.
재벌 딸이 아니라 그냥 민지로. 오후 5시 민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어요. 민지 씨,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요. 아빠랑 정비소에서 일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일이죠. 역시 민지 씨는 아버지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요. 지훈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있잖아요, 지훈 씨. 다음 주말에 우리 아버지 만나실래요? 민지의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네,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꼭 만나보고 싶대요. 영광이에요. 진짜로. 지훈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아빠, 지훈이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아빠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할 때 표정이 다르잖아. 아버지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 얘기할 때랑 완전히 달라. 아빠, 민지야,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내가 찾던 사랑.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배운 거지. 아빠가 뭘 가르쳤어. 아빠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엄마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 엄마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 엄마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엄마, 나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랑. 한편 준혼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B&J 건설은 파산했고 그들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준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준호 아버지는 지인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준호 어머니와 여동생은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민지에게 여러 번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연락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민지는 가끔 그들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는 알았을까? 진짜 가치가 뭔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민지와 지우는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비복을 입고 차를 고치고 계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민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아버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그냥 아저씨라고 편하게 불러요. 아버지가 손을 씻으며 웃었어요. 세 사람은 정비소 옆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지훈 씨, 우리 민지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민지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민지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지가 돈 많은 집 딸이라서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민지 씨가 좋은 건 민지 씨 자체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민지 씨의 마음이니까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님. 민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아버님, 혹시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아버님이 재벌인 줄 몰랐을 때도요? 응. 그때 나는 정비소에서만 일하고 있었거든. 그런 나를 사랑해 준 거지. 정말 멋진 사랑이네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지키려고 했어요. 정비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지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났어요. 가을바람이 민지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우리 딸. 한 달 후 민지의 회사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맡은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엔 정비복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올해의 우수 사원상 강민지 씨. 사회자가 민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지는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제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라는 것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관객석에서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정비소로 향했어요.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빠, 이제 정비소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제 다들 아빠가 회장님인 거 아는데. 왜 정리해? 여기가 좋은데.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내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아빠야. 돈보다 사랑을, 지위보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저녁 무렵 지훈이 정비소를 찾아왔어요. 민지 씨, 축하해요. 오늘 시상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있잖아요. 민지 씨. 지훈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민지 씨와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요. 민지 씨 아버지가 정비공이든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민지 씨 자체니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빠가 엄마에게 받았던 그 사랑. 저도 지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아, 우리 딸 진짜 사랑 찾았어. 내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안심이야.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정비소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행복을 느꼈다.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추억,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6개월 전 준호와 헤어졌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다.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민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시작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민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비복에 묻은 기름 얼룩만큼이나 진하고
따뜻한 사랑과 함께 김영호 전무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아침마다 정비복을 입고 정비소로 출근하시는 아버지, 저녁이면 기름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시는 아버지. 정말 이 사람이 재벌이 맞나? 일요일 오후 아버지는 정비소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셨어요. 민지야,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먹고 있어. 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혼자 남은 민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서재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던 서재였어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지가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죠. 엄마. 민지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서랍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TK그룹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 그리고 그 아래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민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정비소에 갔다. 내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곳. 기억나니? 1998년 5월 내 차가 고장나서 처음 우리 정비소에 왔었지. 그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나는 그날 널 보고 첫눈에 반했어. 기름 묻은 손으로는 내 손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일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쓰신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수진아, 오늘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내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던 정비소에 갔다. 정비소를 정리하라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회사도 커졌고 내가 굳이 거기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이곳을 지키고 싶어. 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민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진아, 오늘 민지가 고등학교 입학했어.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민지에게는 내가 그냥 정비공 아버지로 보이겠지. 하지만 괜찮아. 너도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정비공으로 봐줬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어. 민지의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비소를 지켰던 이유.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민지가 돈이 아닌 진짜 사랑을 알길 바라셨던 것도. 민지는 더 뒤에 페이지를 넘겼어요. 최근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지가 결혼한다고 했어. 준호라는 청년인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집안 사람들이 민지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 결혼하려는 것 같아. 하지만 민지가 좋아하니까 참으려고 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준호네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상견례 날 쓰인 것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상견례가 있었어. 정비복을 입고 갔어. 일부러.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역시나 그들은 나를 무시했어. 민지를 무시했고. 수진아, 나는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딸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딸이.
민지는 노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서랍 안쪽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B&J 건설 마이너스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준혼의 회사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B&J 건설 대표이사 박철수 준호 부친의 과거 이력. 1995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함. 처가의 도움으로 합의. 1998년 불법 대출로 사업 시작. 현재까지 그 사실 은폐 중. 2020년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건으로 소송 패소. 은밀히 처리. 민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법과 사기로 점철된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더 아래에는 준호에 관한 자료도 있었어요. 박준호 대학 시절 음주운전 사고 이건. 아버지 돈으로 합의 처리. 회사 내 횡령 의혹. 현재 조사 중. 민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다녀왔다. 민지는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려다가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가 정비복을 벗고 계셨어요. 아빠, 응? 서재에 들어갔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노트 봤어요. 엄마한테 쓰신 일기.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아빠 정비소를 지키신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구나. 민지는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혼의 가족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응, 알고 있었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내가 말하면 너는 믿지 않았을 테니까.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민지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민지야, 내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사업으로 성공해 있었지. 하지만 내 엄마는 그걸 몰랐어. 나는 일부러 정비소에서만 일하는 척했거든. 민지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몇 달 후에 엄마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화를 낼 줄 알았어. 속였다고. 하지만 내 엄마는 웃더라고. 당신이 재벌이든 정비공이든 나한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라고 했어.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정비소를 지키신 거죠? 응. 그리고 너도 그런 사랑을 찾길 바랐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봐주는 사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아니었어요. 응, 나도 알았어. 처음부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직접 느껴야 했으니까.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알아요, 아빠. 준혼의 가족이 너를 무시했을 때 아빠는 정말 참기 힘들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일어섰잖아. 그들을 떠났고. 그게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요. 정말 많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처럼 진짜 사랑을 찾을 거예요. 언젠가는.
한편 준호네 집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TK 캐피탈에서 최종 통보 왔어. 준호 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대출 즉시 상환하래. 안 그러면 법적 조치한대. 안 돼. 그럼 우리 회사는? 준호 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청담동 프로젝트 투자자들도 전부 빠지겠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 우리 망하는 거야? 정말? 준호 여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민지랑 헤어진 후부터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정비공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준호네 회사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TK그룹 회장 강태수. 발신인 이름을 본 준호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강태수? 민지 아버지. 설마.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폭풍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지는 출근길에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이 민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아니야? SNS에 나온. 맞는 것 같은데. 어머, 진짜네. 민지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접속하자마자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 여동생의 계정이었습니다. 오빠 약혼녀였던 사람 폭로합니다. 진짜 어이없어서 글 올려요. 게시물에는 민지와 아버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상견례 날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자기 아버지가 정비공이라는 거 숨기고 우리 오빠한테 접근했어요.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결혼하려 했던 거죠. 근데 들통나니까 먼저 파혼하겠다고 키읔키읔키읔.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은 키읔키읔키읔.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헐, 이런 사람도 있네. 완전 사기꾼이잖아. 남자가 불쌍하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더 아래를 스크롤했어요. 준호 어머니의 계정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 볼 뻔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집안 배경을 속이고 접근한 여자였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사람들 많대요.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무슨. 회사에 도착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점심시간 선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SNS 봤어? 응. 민지야, 그거 사실이 아니잖아.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대응해?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 부장님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잠깐 들어올래요? 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장실에 들어갔어요. 민지 씨, 최근에 SNS에 좀 안 좋은 글이 올라온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제 사생활 문제인데. 그게 말이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부장의 말에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B&J 건설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 씨를 우리 프로젝트에서 빼달라고. 네. 그쪽이 우리 중요 거래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네 회사가 민지의 회사에까지 압력을 넣은 겁니다. 당분간 휴가를 좀 내는 게 어떨까요? 일이 좀 진정될 때까지. 그건 사실상 정직이나 다름없었어요. 민지는 멍하니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저 준호 어머니예요. 민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참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사실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 씨 아버님이 TK그룹 회장님이시라면서요? 민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알아버렸구나.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게 왜 중요한가요? 아이고, 민지 씨. 우리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실 줄.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격히 공손해졌어요. 민지 씨, 우리 다시 만나요. 오해를 풀고 싶어요. 오해요?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이제 오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SNS에 올린 글들은 뭐예요?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고? 그건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해요, 진심으로. 준호 어머니의 사과는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회사에 압력 넣으신 거요? 그것도 오해예요? 그건 준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민지 씨, 우리 제대로 다시 시작해요.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야, 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민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민지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민지는 참았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SNS에 올라온 비방글, 회사에서의 압력, 준호 어머니의 전화까지.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감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런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민지야, 내가 참을 필요 없어.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전무, 나야. 지금 당장 B&J 건설 관련해서 모든 조치 진행해. 응, 전부 다. 대출 상환 독촉, 투자금 회수, 그리고 그들이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 중단시켜.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지 회사에 압력 넣은 거, 증거 확보하고 법적 대응 준비해. 아, 그리고 SNS 명예훼손건도 고소장 접수하고. 전화를 끊은 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이제 아빠가 나설 거야. 아빠, 내가 참을 필요 없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는 받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기로 했어요. 민지야, 제발 좀 도와줘.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어. TK그룹에서 모든 거래 끊었어. 민지야, 내 아버지가 TK그룹 회장이라며? 제발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줘. 준호야.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너희 가족이 우리를 무시할 때는 생각 안 했어? 민지야,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희가 SNS에 올린 글들, 내 회사에 압력 넣은 것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어, 준호야. 민지야, 제발.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준호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TK그룹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하래. 안 그러면 회사 부도래. 준호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청담동 프로젝트 땅 주인이 강태수 회장이래. 계약 해지한대. 안 돼. 그럼 우리는. 준호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들을 무시했을까? 아빠,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정말 망하는 거야? 준호 여동생이 울며 물었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준호야, 내가 민지한테 빌어봐. 제발. 벌써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그럼 직접 찾아가. 어떻게든 해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이제 독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준호네 가족, 정말 망하는 거예요? 응.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아빠가 용서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무시했어. 그리고 너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민지야, 착한 건 좋아. 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민지는 SNS를 확인했어요. 준호 여동생과 준호 어머니의 계정에 올라왔던 비방글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전 게시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지에 대한 악플과 소문은 퍼진 후였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준비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준호네 가족이 자신들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폭풍의 눈은 지나갔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